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특수함수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특수함수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원래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추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바로 6장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실제 이 특수함수가 내용이 좀 많은데 비해 가지고 당장 6장부터 특수함수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이 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함수는 르잔드르 펑션과 베셀 펑션인데요. 이 르잔드르 펑션은 르잔드르 이퀘이션의 해가 되는 녀석이고요. 베셀 펑션은 베셀 이퀘이션의 해가 되는 녀석입니다. 물론 둘 다 르잔드르와 베셀 그 이퀘이션 전부 다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만나는 그 방정식들 중에서 보면은 간혹 가다가 르잔드르랑 베셀 방정식으로 모양을 바꿔서 풀 수 있는 녀석들이 있는데 그런 녀석들이 등장을 하면은 르잔드르나 베셀로 해 모양을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좀 다루기가 쉽겠죠. 그것 말고도 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상미분 방정식인데 편미분 방정식의 풀이 해로 르잔드르와 베셀이 자주 등장을 하니까 주의 깊게 좀 봐두시기 바라고요. 정의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되고 그 정의를 정확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얘네들이 미분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어떤 경로를 거쳐서 해의 모양이 결정되고 그 해의 특별한 형태를 갖다가 르잔드르 베셀이라고 하는데 그 특별한 형태를 왜 그렇게 정하게 됐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특별히 이 두 함수 말고 초기화 함수라고 해서 하이퍼지오메트리 펑션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특수함수로서 르잔드르랑 베셀에 대해서만 일단 할 겁니다. 그리고 베셀 펑션을 설명을 하는 와중에 감마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가 또 하나 등장을 할 텐데 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6장에서도 바로 나오게 되니까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르잔드르 펑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르잔드르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n 있죠. n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건데 n은 뭐 0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각각 그런 숫자들이 들어갔었을 때 르잔드르 방정식의 풀이가 각각 존재를 하겠죠. 요 녀석을 풀었을 경우에 나오는 n차 다항식의 기저해를 우리가 르잔드르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랬을 때 x의 n승 앞쪽에 개수가 특별한 값을 갖다가 가질 때 우리가 정확히는 르잔드르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요. 여기 pn으로 지칭되는 르잔드르 방정식은 주어져 있는 르잔드르 방정식이 아니죠. 르잔드르 함수는 주어져 있는 르잔드르 방정식의 해가 돼요. 그러니까 pn을 이 방정식에 넣으면 항상 해가 방정식이 성립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런 식의 기저해가 왜 나오는지를 주어져 있는 르잔드르 방정식을 직접 풀어서 유도를 갖다가 해낼 겁니다. 우선은 주어져 있는 녀석의 형태를 갖다가 좀 보면은요. 뭐 n이 0일 때는 n이 0이면은 y양이 없어지죠. 그럼 대충 모양을 딱 봐도 변수 분류로 하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럼 편하게 풀 수 있을 거고 뭐 n은 꼭 정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분수도 들어가요. 다만 우리가 나중에 르잔드르 펑션을 이야기할 때는 다항식이니까 n이 적어도 자연수라고 봐야지 되겠죠. 0도 되겠네요. 자, 일단은 주어져 있는 녀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초기화 기본형을 만들어 봅시다. 자, 1-x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기본형이 나오는데요. 좀 복잡해서 특별히 k를 갖다가 그러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k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놓으면은 x가 0일 때 y'과 y 앞쪽에 있는 녀석이 해석적이죠. 따라서 이 녀석의
그는 시그마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m, xm 승과 같은 모양 꼴을 갖다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게 무한급수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은 위쪽에 무한대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미분을 하고 또 한 번 미분을 해가지고 주어져 있는 방정식에 넣어보죠. 우리가 급수해법으로 풀을 때랑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풀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x에 m-2승, m-1승, m승이 있으니까 지수를 좀 맞춰주는 것부터 제가 했었죠. 먼저 풀어 헤친 다음에 지금 앞쪽에는 1-x제곱이랑 -2x를 갖다가 그 다음에 k를 각각 곱해가지고 정확히 모양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일 앞쪽에 있는 텀 x m-2승만 좀 수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우리가 인덱스별로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자, m이 0일 때, 1일 때를 갖다가 각각 빼내서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모양이 나오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서 나머지 거. 자, 그럼 이제 나온 결과를 분석을 해야 되죠. 자, 요 모양에서 보면은 상수항 0, 1차항 0, 나머지 차항 다 0이 돼야 되니까 일단 이 AK 플러스 A2 플러스 KA0 이퀄 0 나와야지 되고요. 따라서 A2는 마이너스 2분의 1 KA0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1차항에 붙어있는 녀석도 1이 돼야 되니까 정리하면은 A3는 마이너스 6분의 K 마이너스 2A1.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M보다 클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서 이런 형태인데 얘 분자를 인수분해 놓는 게 조금 더 편하겠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다 구한 거죠. 일단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게 A0랑 A1이네요. 얘네들이 실제 우리가 보면은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이계상미분 방정식이니까 기저가 두 개 나오겠죠. 각각 기저 앞에 붙는 임의의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A0, A1부터 시작해서 나오게 되는 개수들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A2는 이런 모양이고요. A3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4 이 모양인데 조금 정리를 하면 밑에를 팩토리얼로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A5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요. A2, A4 띵띵띵 가는 녀석들은 A0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숫자가 곱해지는 거고요. A3에서 가는 녀석들은 A1에서부터 출발을 하겠네요. 즉 짝수항은 A0에 의존하고요. 홀수항은 A1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을 A1은 Y1이요. Y1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 보면은 이 녀석이 요거죠. 자, 그 다음에 Y2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Y 이퀄 A0 Y1 플러스 A1 Y2라고 하면은 요 녀석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방정식의 일반해가 되겠네요. 즉 르잔드르 이퀘이션의 일반해의 모양을 우리가 지금 찾아 놓은 겁니다. Y1과 Y2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물론 여기서 Y1과 Y2는 각각 다 해가 됩니다. 르잔드르 이제 n차 르잔드르 다항식을 정의를 할 건데요. 르잔드르 방정식을 만족하는 n차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n이 자연수일 때를 한번 봅시다. y1과 y2가 있는데
만약에 n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0이면은 짝수항은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y2 쪽은 상관이 없는데 y1 쪽이 유한항이 되죠. 1만 나옵니다. n이 0일 경우에 y1 1이 나올 거고요. n이 1이면은요. 이 경우에는 y1은 상관이 없는데 y2가 x3승 이후의 항, 그러니까 x3승부터 전부 다 0이 되죠. 얘가 나와요. 2일 때는 y2 쪽 말고 y1 쪽이 x제곱까지만 살아남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즉 n이 짝수일 때 0을 포함해서 짝수일 때는 y1이 유한항이 되고 n이 홀수일 때는 y2가 유한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 y1부터 그러니까 y1 n이 0일 때부터 나오는 y1과 y2는 각각 독립적으로 르잔드르 방정식의 해가 되죠. 즉 지금 구한 상수항부터 5차 다항식까지는 전부 다 르잔드르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한인 다항식으로 해가 표현이 된 거죠. 어쨌든 원래 그냥 두면 무한급수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한히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해가 되는 녀석들 중에서 그래서 요걸 좀 용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유한값으로 계산되어 있으면 우리가 계산을 하기가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생각을 해보면요. y를 구했는데 이게 시그마 어쩌고 저쩌고 해서 am, xm 이러면서 얘가 무한대잖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갖다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르잔드르 다항식, 요 x 자리에 르잔드르 다항식을 갖다가 뭐 pm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의 시작입니다. 근데 요게 르잔드르 다항식은 아니고요. 요렇게 됐었을 때 최고차항이요. 즉 n이 0일 때는 0차, n이 1일 때는 1차항의 개수가 거기 있는 an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m 팩토리얼 분의 땡땡땡땡 해가지고 나오는 요런 값을 갖다가 가지도록 숫자를 조정을 해줘요. 조정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an 요 숫자 곱해주고요. 원래 있던 값을 나눠주면 됩니다. 전체에다가 뭐 P0는 그래서 그대로 똑같을 거고요. P1은 x, P2는 2분의 1, 3x 제곱 마이너스 1, P3, 4, 5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요걸 조금 더 이제 일반화시킨 게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n차 기저해죠. 주어져 있는 녀석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르잔드르 다항식 같은 경우에 몇 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이렇게 4개 정도가 이제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참고 사항으로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르잔드르 다항식을 갖다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르잔드르 다항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주어져 있는 어떤 방정식을 르잔드르 방정식으로 변환을 해서 르잔드르 다항식 자체에 대한 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르잔드르 다항식으로 주어져 있는 미분 방정식의 해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교재에서 연습 문제 5.2절의 11번 연습 문제입니다. 다른 거는 안 풀어보더라도 그 11번 연습 문제는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감마 펑션인데요. 이 감마 펑션은 뒤쪽에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될 겁니다. 실제 베셀 펑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6장의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간단히 나옵니다. 이 감마 펑션은 어떤 미분 방정식에서 출발한 거라고 일단 보실 필요는 없고요. 주어져 있는 적분값을 갖다 우리가 감마 펑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녀석이 정수 쪽으로 가면요 팩토리얼이랑 연관이 있어요. 즉 저 z가 정수일 경우요, 정확히 자연수라고 봐야지 되는데, 이 자연수일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팩토리얼 있죠, m 팩토리얼이랑 똑같은 성질을 지니고요. 얘가 이제 뭐 분수일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른 모습들을 갖다가 보이게 될 텐데, 우선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성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마 1의 값이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감마 z는 z-1의 팩토리얼. 요 성질 때문에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는 주어져 있는 숫자에서 계속 빼면서 0이 될 때 멈추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은 값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계속 빼면은 무한히 빼야 되겠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절대값이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z값은 0보다, 여기에서는 감마 z가 z-1 팩토리얼로 정의가 되고 있으니까 z가 1보다는 크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럼 감마 2분의 1이요. 요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을 잘못했네요. z가 0보다만 크면 되겠네요. 0보다 작으면 무한대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우선은 감마 1이요. 감마 1 같은 경우에는 식에다 그냥 넣고 계산을 해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각각 계산하면 1 나오죠. 두 번째, 감마 z 플러스 1. 요거는 그대로 넣어보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일단 z가 0은 아닙니다. 0보다 지금 크다고 이야기를 갖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부분적분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앞쪽이 0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z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놓고서 보면 이거 형태가 z 감마 z죠.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가다 보면은 결국은 감마 z는 z-1 팩토리얼이 됩니다. 계속 빼면서 앞으로 하나씩 갈 테니까요. 세 번째 거는 감마 2분의 1 값을 한번 구해보는 건데, 감마 2분의 1이라는 값 자체도 종종 쓰이긴 하지만은 또 하나는 이 값을 구하는 방법 자체도 무척 중요해서 방법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감마 2분의 1이니까 정에다 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를 치환적분을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오타입니다. t가 아니라 x가 돼야 되겠죠. 자, 얘를 치환적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일단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마 일반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들 배우셨을 텐데요. 극좌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무한대를 갖다가 계산을 하는 방법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교재를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그 방법을 쓸 건데, 자, 감마 2분의 1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은 감마 2분의 1 곱하기 감마 2분의 1이니까 이런 형태죠. 두 개 똑같은 거 두 개 곱해진 겁니다. 자, 얘는 근데 u랑 v가 서로 독립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중적분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익스포넨셜을 그럼
묶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요. 요걸 묶고 나가지고 0부터 무한대까지를 갖다 하려고 보니까 u제곱 플러스 v제곱이라는 게 나오는 순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극형식입니다. 즉 u를 r 코사인 세타로 놓고 v를 r 사인 세타로 놓습니다. 그럼 아주 당연히 r 제곱은 u제곱 플러스 v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du, dv는 r, dr, d세타라고 놓으면은 주어져 있는 직교좌표계에서의 적분을 극좌표계에서의 적분으로 바꾸죠.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돼요. 우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이 상태 내에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세타 값을 적분하는 것만 먼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게 세타인데 이 안쪽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보면은 세타가 없잖아요. 즉 상수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자, 그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자, 익스파ନ୍션 마이너스 r 제곱 곱하기 r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건 원래 적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값이 파이가 나옵니다. 감마 2분의 1의 제곱이 파이가 나왔으니까 감마 2분의 1 값은 당연히 루트 파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식을 얻게 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는 값 자체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감마 2분의 1이 여기도 오타네요. 루트 파이입니다. 루트 파이. 감마 2분의 1이 루트 파이라는 것까지 이제 기억을 했으면은 감마 펑션에서는 우리가 기억할 게 몇 개 없어요. 뭐 나머지는 대충 모양 보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감마 펑션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정의랑 감마 2분의 1 값이 루트 파이다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본격적으로 벳셀 펑션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벳셀 펑션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벳셀 펑션은 벳셀 방정식에서부터 유도해서 나온 그런 함수입니다. 우선은 벳셀 방정식의 풀이를 갖다가 진행을 할 건데 그 풀이를 하다가 보면 이제 1종 벳셀 함수와 2종 벳셀 함수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벳셀 함수 자체, 벳셀 방정식 자체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앞쪽에 있었던 르잔드르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르잔드르 다항식도 중요하지만은 르잔드르 방정식의 형태, 벳셀 방정식의 형태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르잔드르 방정식이나 벳셀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임의에 혹은 유도할 수 있는 바꿔내 가지고 풀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이 나올 경우에는 르잔드르나 벳셀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를 갖다가 표현을 할 때 르잔드르 다항식이나 벳셀 함수로 표현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변형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거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벳셀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모양인데요. x제곱 마이너스 뉴라고 있습니다. v가 아니라 뉴예요. 뉴의 제곱 곱하기 y 이퀄 0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뉴는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얘를 갖다 풀어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나오게 되는 r이 플러스 마이너스 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정시켜서 양수라고 정의를 갖다 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뉴 제곱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음수가 들어가나 양수가 들어가나 해가 바뀌질 않겠죠. 그런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얘 기본형을 보면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르잔드르 방정식이랑은 다르게 급수 해법으로는 못 풀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비니어스 해법을 적용시킬 거고요. 적용시키기 위해서 좀 보니까 bx는 1이고 cx는 x제곱 마이너스 뉴 제곱이 되죠. 따라서 b0는 1이고 c0는 마이너스 뉴가 됩니다. 결정 방정식을 보면은 결국 r 마이너스 뉴, r 플러스 뉴 이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r이 플러스 마이너스 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로부터 우리가 r이 플러스 뉴, 그러니까 뭐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y는 시그마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am xm 플러스 뉴의 형태로 나온다라는 게 프로비니어스 해법이었었죠. 요거는 y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히는 y1일 겁니다. 자, 그럼 y 프라임은 이렇게 되고요. 2 프라임은 얘가 되겠네요. 뉴가 0일 경우에는 인덱스가 바뀌긴 하는데 실제로는 안 바꿔놔도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조금 귀찮아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안 바꿨고요. 뉴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인덱스 변화가 없겠죠. 자,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복잡하죠. 네, 우리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은 간단하니까 너무 겁먹지 맙시다. 자, 얘네들 여기 있는 x의 m 플러스 뉴 승 어쩌고저쩌고 되어져 있으니까 x의 뉴가 다 공통이죠. 그리고 이 뉴는 시그마에 의존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얘네들을 전부 다 빼내서 없애버렸습니다. 소거한 거고요. 그리고 나면 달라지는 게 세 번째 텀에 있는 xm 플러스 2승만 다르죠. 그래서 얘를 맞췄어요. x의 m승으로. 그래서 인덱스가 m이 2부터 시작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서 m이 0일 때 1일 때 각각 계산을 갖다 좀 해볼 건데요. 자, m이 0일 때를 먼저 보면은요. m에다 0 넣어서 쭉 빼내면은 다 상수항일 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요것들 쭉 보면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금 애매할 텐데 얘가 0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요. 요 녀석이 계산하면 0이 돼 버려요. 즉 A0에 대한 부분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m이 1일 때를 넣어 보면은 이런 식을 얻게 되는데 요거 정리하면은 2new 플러스 1의 A1이 되고요. 따라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A1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m이 2일 때는 우리가 정말 찾고 싶어하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죠. 자, m이 2일 때 넣어보면 얘가 나오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요게 0이 나와야 되니까 am은 마이너스 m 플러스 2뉴 분의 1 am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때 m은 2보다 클 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보면은요. A1이 0이니까 A3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도 0 되겠죠. A5도 0이고 즉 홀수항은 모조리 다 0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짝수항만 있다라고 보면 되니까 특별히 A2M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것만 성립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A0 기준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네요. 뉴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전체적인 일반적인 모양은 A2M, 즉 A가 짝수항일 경우에 대해서만 그 개수가 있는 거고 홀수항일 때는 다 0인 형태로 나오는 게
R이 New였었을 경우에 해의 모양일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AEM 모양을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Y 형태는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랬을 경우에 자, 일단 New가 정수일 경우입니다. 자, 0을 포함하는 정수요. 양의 정수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A0를 갖다가 2의 n승 n 팩토리얼 분의 1로 맞춰보자. 이렇게 맞추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A0가 되면은 위쪽에 있는 A2m의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봤었을 때 A0에다가 2의 n승 n 팩토리얼 분의 1을 집어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 형태가 전부 다 팩토리얼로 묶이죠. 이렇게 팩토리얼로 묶으려고 모양을 갖다 결정을 갖다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우리 앞쪽에서 르잔드르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특별한 형태로 고정을 시켰었는데 이번에 베셀 펑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상수항이요. 상수항의 값을 갖다가 2의 n승 곱하기 n 팩토리얼 분의 1로 여기서 이 n은 다항함수의 차수가 아니고요. 방정식에 들어가는 뉴입니다. 뉴의 값이 정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셀 펑션의 기본적인 첫 번째 모양이요. 뉴가 0을 포함한 양의 정수일 경우에는 베셀 펑션의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뉴차, 정확히는 뉴가 정수니까 보통은 n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1종 n차 제1종 베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건데 요랬을 때 요런 기본형 요 모양에서 기본형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다른 건 좀 빼고 요 기본형에서 x가 아주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x 값이 작은 거 말고요. 뭐 한 100만, 1000만. n은 1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n이 고정되어져 있는 숫자인데 x는 아주 많이 커질 수도 있죠. n 값이 아주 많이 커지면은 실제로 이 녀석은 y2' 플러스 y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랑 비슷해집니다. 근데 y2 플러스 2' 플러스 y 이퀄 0의 해는 사인이랑 코사인이죠. 기저가. 이 이야기는 베셀 함수 같은 경우에 x값이 아주 큰 숫자가 되면은 결국은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 얘랑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아주 많이 크지 않더라도 실제로 구해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를 갖다 나타내는데 진폭은 줄어듭니다. 진폭은 줄어드는데 요 구간 있죠. 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1차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이 거의 2파이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와요. 주기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좀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 JN 같은 경우 이제 N차 뱃살 제1종입니다. 제1종 뱃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함수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n값이 무한대로 가면 양쪽이 x값이 무한대로 가면은 양쪽이 거의 똑같아집니다. 증명은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냥 대략적으로 베셀 함수를 내가 사용을 하는데 베셀 함수의 값을 잘 모르겠다. 그랬을 경우에 x값이 좀 크면은
그거 대신에 코사인이나 사인을 가져다가 써도 무방합니다. 물론 오차는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조금 전에 뉴가 정수라고 그랬죠. 0을 포함한 양의 정수였었을 경우에 조금 전 거 모양을 본 거고요. 이번에는 정수가 아닐 때를 좀 봅시다. 이게 정수일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AEM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갖다 가졌는데, 정수가 아닐 때는 이렇게 안 되겠죠. n 정수가 아니면 n 팩토리얼로 표현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쪽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감마 함수가 팩토리얼의 확장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뉴가 일반적인 양의 실수일 때, 이 경우에는 A0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정수일 때는 똑같겠죠? 똑같고, 정수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실수일 때만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기에다 얘를 곱하면은 감마 펑션의 성질 때문이에요. 감마 뉴 플러스 1은 뉴 곱하기 감마 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EM 이 녀석이 결국은 n 플러스 m 팩토리얼이라고 되어져 있었던 부분이 감마 뉴 플러스 m 플러스 1 팩토리얼로 바뀌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차이가 없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서 우리가 J 뉴가 아까는 정수, 양의 정수요, 0을 포함한 양의 정수 차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실수 차수입니다. 뉴차 제1종 베셀 함수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의미 확장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물론 얘는 다항함수는 아닙니다. 다항함수는 아닌데 몇 차, 1차, 2차, 3차 할 때 이게 다항함수의 차수를 갖다 갈 때 그 차수가 꼭 정수일 필요는 없다라는 걸 갖다 알 수 있죠. 그냥 차수가 다항함수의 차수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2분의 1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는 1종 베셀 함수의 일반형입니다. 이 식을 기억은 못하겠지만 요거 우리 외우고 있기가 좀 힘들잖아요. 식을 기억하고 있지 못해도 대략적인 모양이랑 유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걸 했으니까 자, 성질들을 갖다 좀 봐야 되겠죠. 자, J 뉴에다가 X 뉴 승을 한 녀석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예, 요걸 미분해 봅시다.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감마 펑션을 다시 불러오는데요. 감마 뉴 플러스 m 플러스 1이 뉴 플러스 m 곱하기 감마 뉴 플러스 m이니까 위의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감마 펑션 부분만 바뀐 겁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분자에 있는 녀석들을 이용을 해서 분모를 약분을 해주죠. 우선은 얘랑 얘가 없어질 거고, 앞에 2가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붙겠네요. 요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 요 녀석이 뜻하는 게 뭐예요? 그쵸, J 뉴 마이너스 1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X 뉴, J 뉴를 미분을 하면 X 뉴 승에 J 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관계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걸 하나 해보죠. 이번에는 x의 마이너스 뉴승이 곱해져 있는 녀석인데요. 자,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돼서 식을 바꿀 겁니다. 위에 2m 있죠? 밑에 분모랑 약분해 줬어요. 여기 m이랑 이쪽이랑 얘랑 이쪽이랑 약분을 갖다가 해주고 나면은 밑에 있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m이 1부터 가고 있는데요. 이거를 m 대신에 m 위치에 s 플러스 1을 넣어보죠. 그럼 0부터 가게끔 되죠. 굳이 이렇게 바꿔준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셀 함수가 0부터 인덱스가 0부터 정의가 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얘는 요 상태 내에서 보면은요. 앞쪽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뉴를 빼내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되고, 그 상황에서 얘는 뭐랑 같게 되냐면은 j 뉴 플러스 1이랑 같아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 관계식을 얻게 되죠. 지금 우리 두 개의 관계식을 찾아놨습니다. 얘랑 얘요. 자, 얘를 이용을 해서 또 딴 걸 해볼 건데요. 우선 요 1번부터. 1번이 원래 이렇게 미분되어져 있는 이런 녀석인데, 이걸 왼쪽에 좌변에 있는 녀석을 실제로 미분을 갖다가 식으로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번식. 요 녀석도 실제로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양변에 이렇게 나온 녀석에다가 x의 2인 유승이요. 발음으로는 잘 알아듣기가 힘들죠. x의 2인 유. 자, 얘를 갖다가 곱해주면은 이런 식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개의 관계식을 볼 수가 있는데, 얘랑 얘요. 그러고 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더하고, 두 관계식을 더하고 빼주면은, 그러고서 적당히 조정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번과 4번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과 4번씩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런 식을 갖다가 우리가 끌어낼 수 있어가지고, 이게 결국은 점화식이죠. 베셀 펑션인데 이 상태에서 0차랑 1차만 알고 있으면은 그 뒤에 있는 베셀 함수를 다 끌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모양을 갖다가 모르는 상태 내에서 베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떤 값을 갖다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날마다 무한급수를 계산하면서 오차값을 계산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0차랑 1차에 대한 값만 알면은 나머지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이용하는 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바로 얘네들을 갖다가 풀을 때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할 텐데요. 한번 예제 1번과 2번을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j 2분의 1입니다. 즉 2분의 1차를 계산을 해볼 건데요. 자, j뉴가 이런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뉴 위치에다가 2분의 1을 다 넣어주면 되네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네들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우선은 분모에 있는 2에 2m 플러스 2분의 1승이 있는데, 그거를
2의 2m 플러스 1승으로 바꿔줄 거예요. 즉 분모에 루트 2를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분자에 루트 2를 곱해줘요. 그래서 얘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은 x가 곱해졌죠. 그래서 분모에 x를 갖다 곱해줬기 때문에 약분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분모를 조금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요. 우선은 2의 m승 곱하기 m 팩토리얼. 2의 2m 플러스 1승에서 2의 m승만 빼내온 거예요. 자, m 팩토리얼에는 숫자가 m개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각각에다가 2를 갖다 곱해 줄 수 있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 2의 m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가 될 때까지 짝수들만 다 곱해져 있는 것과 동일한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 2의 m승 플러스 1이랑 감마 m 플러스 2는 감마 m 플러스 2분의 3이네요. 감마 m 플러스 2분의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감마 m 플러스 1은 m 곱하기 감마 m 플러스 1이니까 하나씩 빼내면서요. 그리고 그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개수가 총 몇 개가 있겠어요? 이거는 얘를 통분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얘가 2분의 2m 플러스 1까지 있죠. 따라서 개수가 총 m 플러스 1개가 있을 겁니다. 1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2를 하나하나씩 다 곱해 준 겁니다. 그리고 감마 2분의 1 값을 우리가 루트 파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바뀌겠네요. 분모는 그러면은 이거랑 곱해져 있는 상태고요. 위아래가 위쪽은 짝수, 밑에 쪽은 홀수로 되어져 있죠. 1부터 시작해서 2m 플러스 1까지요. 이걸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즉, 저 분모에 있는 녀석이 2m 플러스 1 팩토리얼이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 녀석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면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도 모양을 대략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박스 친 저곳이 sin x를 0에서 테일러 급수 전개했었을 때의 모양입니다. 따라서 j 2분의 1 x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마이너스 2분의 1 할 때 우리가 아까 했었던 관계식을 써먹게 되는데요. 자, 요 관계식으로부터 일단 x 2분의 1에 j 2분의 1 같은 경우에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x 2분의 1 j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j 2분의 1 x가 루트 얘가 나오니까 1 직접 해보면 얘가 나오겠죠. 자, 요 관계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렇게 둘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x 2분의 1승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건 몰라도 제2분의 1이랑 그러니까 2분의 1 제1 2분의 1차 제1종 베셀 함수와 마이너스 2분의 1차 마이너스 2분의 1차 제1종 베셀 함수가 사인과 코사인에 붙어서 뭐가 그러니까 루트 파이 x분의 2가 붙어가지고 나오는 형태랑 똑같다라는 건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제가 제2분의 1에 파이를 계산하라고 그러면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뉴차 제1종 베셀 함수였었죠. 이런 모양이었었습니다. 자, 이 모양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앞쪽에 이걸 하면서 체크를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x의 값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죠. 다른 건 몰라도 그러려면 주어져 있는 무한급수의 수렴 구간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오늘의 출석 과제입니다. 주어져 있는 이 무한급수의 수렴 구간이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이거 비판정법 쓰면 됩니다. 요 녀석에 대해서 비판정법을 쓰면 되죠. m이 m일 때랑 m 플러스 1일 때로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렴 구간이 뭔지 풀어서 우리 지금까지 항상 하듯이 그 시간 나오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푸른 종이 나오게끔 해서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오늘까지입니다. 얘가 나온다는 걸 알았는데 일단은 요걸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 베셀 방정식의 일반해를 결정할 수는 없죠. 해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R이 아까 뉴랑 마이너스 뉴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뉴 대신에 마이너스 뉴를 집어 넣으면은 대칭 관계니까 당연히 지금 보는 것과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이대로 쓸 수 있느냐라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이전에 프로비니어스 해법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놓고 풀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자,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걸로 풀면 되고요. 그리고 중근일 때 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조건이 왜 들어갔을까요? 별다른 거 아닙니다. 주어져 있는 녀석이 무한급수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이 들어간 건데 무슨 얘기냐? 자, y1이 다항함수로 이렇게 물론 앞에 얘가 있지만요. 결정되어져 있으면은 R1이랑 R2가 만약에 다항함수 차이가 되는 거죠. 정수 차이가 나면은 예를 들어서 Y1은 A0 플러스 뭐 X A0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자, Y1은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가고 있고요. 여기에 (2분의 1승)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고 y2는
얘기하려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낫겠네요. 자, 2분의 3승 이렇게 가고 있는 형태고 y2는 r2는 2분의 1인데 값이 이 안쪽이 x 더하기 뭐 x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띵띵띵 가는 요런 형태라면은 y1과 y2가 서로 종속 관계잖아요. 똑같이 나오니까. 두 차이가 정수일 경우에는 이 뒤에 나오는 무한급수의 형태 자체가 다르더라도 앞쪽에 곱해지는 녀석들에 의해서 같은 함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근을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y1과 y2를 실제 구해봤는데 이런 방법으로 구했는데요. y1이랑 y2가 1차 독립이라면은 이거 두 개가요. 그러면은 요 조건으로 놓고 풀었을 때 정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오는 요 k 있죠. 이 k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풀었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좀 복잡한 걸 풀을 때 오히려 y2를 갖다가 y1이랑 y2를 구하기 쉬울 때 y1이 구해졌고 그 다음에 y2가 구하기 쉬운 경우에는 y1과 y2를 둘 다 구해 놓고 나서 둘이 독립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따지는 게 조금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J뉴랑 J-뉴가 주어져 있는 베셀 함수의 해라는 거는 알 수 있죠. 집어넣으면은 성립합니다. 요게 방정식이니까 얘도 방정식이 되거든요. 왜냐면 함수 자체에 방정식 자체에 우리가 방정식을 대략적으로 써보면은 다른 곳은 몰라도 땡땡땡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x 제곱 마이너스 뉴 제곱 y 이퀄 0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제곱 텀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던 둘 다 성립을 합니다. 다만 이거랑 이거 두 개를 가지고서 일반해를 표현해낼 수 있느냐는 다른 얘기예요. 이걸 표현해낼 수 있으려면은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각각 둘이 1차 독립관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뉴가 정수가 아닐 때요. 그러니까 뉴가 정수가 아니더라도 둘 사이가 정수가 아니면은 둘 사이가 정수 차이가 날 수가 없네요. 0 빼고 맞나요? 이제 정수 차이 날 수 있죠. 뉴가 2분의 1이면요. 자, 그렇게 정수 차이가 나더라도 얘네들이 1차 독립이 됩니다. 상수항 쪽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1차 독립이 되는데 반해서 그래서 이렇게 일반해를 쓰면 됩니다. 1차 독립이 되니까 즉 뉴가 정수가 아니면요. 그런데 뉴가 정수면은 조금 문제가 생겨요. 뉴가 정수면은 감마 n-뉴 플러스 1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n-뉴 팩토리얼이랑 똑같은데 n-뉴가 0보다 작으면은 이거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었죠. 따라서 얘가 j-뉴가 m 이퀄 뉴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뉴보다 작을 때는 감마가 이쪽에 있는 감마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 항 전체가 요 항 전체가 0이 되어 버리죠. 싹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이 되면은 얘는 m이 0일 때로 다시 바꿔서 볼 수 있죠. m 위치에 m-new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보는 것 같은 식으로 끌어낼 수 있고, 요 식은 결국 마이너스 1 뉴승의 j뉴랑 같아집니다. 자, j 마이너스 뉴가 j 뉴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뉴승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서로 1차 독립이 아니란 이야기죠. 1차 종속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뉴가 정수가 아닐 때는 일반 해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정수일 때는 두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해를 하나 더 찾아야지 우리가 일반 해를 결정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 해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선은 뉴가 0일 때요. 그럼 중근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프로비니어스 해법의 두 번째 텀입니다. 두 번 미분한 거고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거는 J0가 해니까 0 될 거고요. 이거랑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럼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J0의 프라임이 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여기서 J0 프라임이 얘거든요. 요거 좀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분자의 2m을 약분했습니다. 그리고서 저기다 넣고서 정리하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이거 별거 없어요. 갑자기 바뀌어서 헷갈릴 텐데 요 둘 계산해서 묶은 겁니다. 그럼 얘가 나오겠죠. 다른 데는 그대로 집어넣어 준 거고요. 자, x에 m-1승이 있고 오른쪽에 제일 세 번째 텀이 m 플러스 1승이죠. 요거를 m-1승으로 좀 맞춰줬어요. 인덱스 변화가 있었고, 이 상태 내에서 m에다가 1을 넣으면 0이 나와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텀, 제일 첫 번째 텀이요. 얘는 x의 1차네요.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m에 1을 넣으면 0차례에서 상수항이에요.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0 나와야 되고, 물론 그 와중에 세 번째 텀은 m이 1일 때는 없으니까 첫 번째 것만 보면은 m이 1일 때 0이고요. m이 그 다음에 2일 때, m이 2일 때는 지금 생각할 필요 없이 m이 3일 때를 봅시다. 3. 홀수일 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관계식을 갖다 끌어낼 수 있죠. 1, 3, 5, 7, 9 할 때 1일 때는 지금 했고, 세 번째 항부터 홀수항일 때는 이런 관계식이요. 요거 m 위치에다가 2s 플러스 1 홀수항, 3부터 시작하는 홀수항으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얘기는 A라는 인덱스 수열이죠. 이 수열의 홀수항들은 몽땅 다 0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좀 더 정확히 하려면 여기도 점 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홀수항 다 빼버리고 짝수항으로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는지 이유는 설명을 했고 모양이 납득이 가는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찾는 게 요 모양인데, 자, 이거 첫 번째부터 m에다가 1을 넣었을 때부터, 그럼 1, 3, 5, 7, 9 다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넣으면은 얘에서 a는 4분의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은 관계식이죠. 2일 때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데, 이거 잘 정리해서 일반항으로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긴 했었는데요. 식들이 너무 복잡해서 우리 꼼꼼하게 보이는 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H1을 1, HM을 1부터 쭉 더해서 M분의 1까지 더하는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Y2는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2종 베셀 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0차에 얘가 근이 되는 거는 맞지만은 해가 되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르잔드르 할 때도 그랬고 일종 할 때도 개수를 일정하게 맞췄죠. 예. 얘도 개수를 지금 보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이런 모양으로 맞춰준 거고요. 여기에 있는 요 값만은 우리가 오일러 상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췄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고 이걸 0차 제2종 베셀 함수 혹은 0차 뉴만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어도 우리 교재에서는 노테이션으로 라지 y 제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좀 확장을 해서 우리 프로비니어스 해법에 나와 있는 세 번째 텀을 이용을 해서 지금 0차 하듯이 집어넣고서 개수들을 쭉 찾아서 계산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y 뉴도 찾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꼼꼼히 다 하면은 자, 우리가 오늘 날 새야 되니까 이건 할 수 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목적은 뭐예요? 뉴가. 그렇죠. 정수일 때죠. 그래서 이거를 정수일 때로 좀 다 확장을 시키려고요. 이 상태로 놓고 y에는 리밋 뉴가 n으로 갈 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뉴가 실수일 때랑 정수일 때를 다 동일하게 정의를 한 게 되고요. y에는 이렇게 나와요. 어마무시하게 복잡하죠. 요게 우리가 프로비니어스 해법에서 세 번째 텀으로 넣고서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0차의 개수랑 좀 일정하게 맞춰가지고 만들어낸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주 우연히 뭐 미리 예정된 우연이긴 한데 요 녀석은 이거의 극한값이기도 합니다. 이때 x는 0보다 커야지 되고요. 얘는 자연수, 0을 포함한 자연수고 감마는 오일러 상수입니다. H0랑 H1 각각 정의가 됐고 HM도 HM 플러스 1까지 다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Y에 즉 베셀 이퀘이션, 베셀 방정식의 일반해를 갖다가 찾아서 써줄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좀 복잡하게 열심히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식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꼼꼼하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베셀 펑션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고요. 중간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뭐 외우고 있어야 된다, 모양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보던 거죠.
물론 이거 급수해법을 이용해서 적당히 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급수해법 말고요. 베셀 방정식으로 변환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좀 해보라는 이야기고요. 자, 예.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면은 베셀 함수가 될 거예요. 자, 요거 과제입니다. 놀랬죠? 사실 농담이고요. 과제로 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험 여러분들 준비도 해야지 되고 해가지고 과제는 아니고요. 연습 문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꼭 풀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급수해법이나 프로비니어스 해법 이런 것들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또 4개를 갖다가 제가 찾아놨는데요. 얘네들도 한번 체크를 갖다 해보세요. 총 10문제인데 급수해법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은 요 정도는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제가 르잔드르 함수 펑션 함수를 이용을 하는 르잔드르 이퀘이션으로 변환해서 푸는 문제 이야기했었죠. 5.2절에 11번 연습 문제 11번이요. 요것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